드리면 신명여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경북대 4대 영어교육관의 한국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하셨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를 하셔서 골프전 취재 전문기자, 보도제작부 2580 차장, 국제부장, 홍보국장, MBC 대변인, MBC 기획조정 본부장, MBC 국제부 워싱턴 지사장, MBC 보도본부장, 그리고 2018년까지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실의 기록을 강연해 주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님을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숙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소개하신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MBC에서 30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마 전쟁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전쟁 취재한 것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분쟁 지역 취재를 한 제 취재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991년 걸프전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이 두 개의 전쟁하고 소말리아 내전, 동티모르 내전 그 밖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쪽도 취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무섭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섭고 무섭지 않은 것은 국경을 넘어가면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되고 언제 아침 뉴스에 기사를 대느냐, 저녁 뉴스에 기사를 대느냐, 대담은 어떻게 하느냐,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섭다는 생각은 조금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걸프전 그 진실의 기록 이런 제목으로 강연 제목이 정해졌는데 우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만 오늘 강의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라크에서 발생한 전쟁이 두 개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91년 1월 17일에 발생한 전쟁은 걸프전이라고 그러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2003년에 발생한 전쟁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라크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걸프워, 또 이라크 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워낙 이게 방대한 역사, 방대한 시간에 걸친 전쟁이다 보니까 제가 이 두 개를 다 커버를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교적 한 4달 이상 동안 제가 취재를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더 가까운 시점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한테 중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최근 중동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돼 있지만 1990년 8월 2일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라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사담 후세인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말리키 총리라든가 수많은 여러 명의 총리가 거쳐갔지만 아직도 이라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사담 후세인이고요. 이때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199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여기 오신 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는 사실상 소련이 붕괴가 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초강대국 슈퍼파워라는 이야기가 말이 거의 일반적인 보통 용어로 쓰일 만큼 많이 쓰였던 때였어요. 거의 미국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던 때였고 그리고 프랜시스 후쿠야마였죠.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그래서 역사의 종언 그리고 최후의 인간을 미국인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시대였고 또 어떤 시점이냐 하면 8년에 걸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났던 시점이죠. 1980년에서 88년까지 8년간의 전쟁을 사담 후세인이 호메이니
이란 정부와 벌이고 있었습니다. 1991년에 걸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8월 2일부터 전쟁이 이르는 1월 16일까지의 기간을 데저트 쉴드, 사막의 방패 작전이라고 불렀고요.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체크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1990년 1월 17일 이때부터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끝났어요. 가공할 만한 미국의 화력에 거의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중동에선 거의 10년에 한 번, 10년 단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잘 기억하시는 대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경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을 비행기를 미사일로 삼아서, 넉 대의 비행기를 미사일로 삼아서 폭파시키는 9.11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주 신속한 전쟁, 신속한 결정으로 2003년 10월에 아프간을 공격해서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하고 9.11 사태를 연결을 짓지 못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2003년 3월 20일에 전쟁이 발발하는데 저희 MBC 취재팀은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머물렀다가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철수를 했고 제가 3월 23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여러분들 IS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미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 그리고 사람 목숨을 거의 개 목숨만도 취급을 못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슬람 국가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신은 아타후이드 왈 지하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선일 씨를 참수 살해했던 그 전신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 국가가 성립이 되고요. 창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말부터 시작해서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가다피, 무바라크 정권이 다 차례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시리아의 내전이 시작되는데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다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동 지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 보이는 게 이라크 보고 계시죠? 이라크 북쪽에 시리아, 서북쪽에 시리아, 동쪽에 이란, 남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요르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 스윙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유가가 조금 높아진다 싶으면 생산량을 더 많이 늘려서 유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스윙 스테이트, 스윙 프로듀서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아주 미국과 가까운 정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란은 철저히 반미 국가입니다. 시아고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반미였습니다. 시리아 반미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영상을 조금 가져와 봤거든요. 한 3, 4분 되니까 감상 조금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미사일 폭격을 앞세워 바그다드 포위망을 좁혀오는 미영 지상군. 결사항전을 외치는 공화국 수비대.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는 시가전의 공포. 전란의 십자인 바그다드. 그 한가운데 종국기자 이진숙이 있습니다. 바그다드 시각으로 어제 저녁 6시, 서울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바그다드 서쪽 아쇼올라 지역의 시장에 거대한 미사일이 내려꽂혔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팔고 사던 시민 가운데 최소한 5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분쟁 개시 후 최대의
희생자를 낸 곳입니다. 사람들이 저녁 장을 보는 시간이어서 희생자의 수는 더욱 늘었습니다. 부상자들이 실려온 병원은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울음소리로 이 영상들은 다 제가 촬영했습니다. 간밤에는 공보부 옥상 위에 위성 접시에 폭격이 명중했습니다. 어젯밤 공습에서 파괴된 바그다드 전화국입니다. 동맹군들은 어제부터 통신시설 파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드시아의 민가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렇게 민가가 파괴된 모습만을 촬영하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대통령궁과 정보부 건물 등 대부분 전략시설이 이렇게 파괴됐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강한 모래바람이 불던 어젯밤에도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5시 50분 굉음과 함께 수백 개의 미사일이 전략시설에 떨어졌습니다. 공습은 30분가량 지속됐고 바그다드 외곽 하늘에선 큰 폭발음과 함께 성광이 빛났습니다. 건물 등 전략시설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미사일 2기가 상가가 밀집된 바그다드 북서쪽 샤합 지역에 내리꽂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거실, 침실, 식당에 있는 모든 것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불탔습니다. 10여째 가옥이 내부를 모두 토해낸 듯 파괴됐습니다. 전쟁은 인간성을 모릅니다. 인군과 절규 속에서 바그다드의 오후는 저물어 갑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다시 PPT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이 옷이 원래 제가 화려하게 옷을 입는 편은 아닙니다만 옷이 몇 벌 되지 않는 게 국경 난민촌 취재를 간다고 하고서 옷을 2-3개뿐이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모양이 형편없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때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도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시기는 말씀을 드렸고 1990년 90년 8월 2일 쿠웨이트 침공으로 해서 91년 1월 17일에 전쟁이 발생하고 이라크 전쟁은 약간 10년 더 지나서 2003년 3월 20일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1991년에 발생했던 전쟁은 상당히 그 합법성, 리겔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권국가, 이라크가 다른 주권국가, 쿠웨이트의 영토를 국경선을 넘어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그 UN 헌장 7장이 발효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다국적 멀티내셔널 포스가 형성이 돼서 거의 전 세계의 일부 아랍 국가만 제외한 거의 전 세계의 지원을 받게 되죠. 반면에 2003년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책들, 조지 테넷 전 CIA 국장 회고록이나 여러 사람들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그 합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담 후세인은 어떤 그 침공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법성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주요 인물에서도 나오지만 이라크 쪽 주인공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이쪽 그 미국 쪽 주인공을 보면 주요 인물을 보면 91년 전쟁 때는 H.W. 부시 그러니까 허버트 워크 부시 아버지 부시였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은 공교롭게도 G.W. 부시 조지 워크 부시 아들 부시가 주요 인물로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부시 때는 전 세계 지원도 있었지만 이라크라는 데가 굉장히 종파적으로 복잡한 곳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니파, 시아파라는 이 종파의 차이도 있고 역사적으로 또 위쪽에 북쪽에 보면 쿠르디스탄이라는
전혀 다른 인종적으로 다른 요소가 개입돼 있고요. 또 그 옆 나라에 이란이라는 또 시아파 나라가 있고 아주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쿠웨이트만 해방시키고 다시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철수를 하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일찌감치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전쟁이 됐죠. 대신에 또 아이러니는 아시는 대로 H.W. 부시 같은 경우는 전쟁 한참 때는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여론에서 끄집어냈지만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자 빌 클린턴의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구호에 밀려나서 단임만 하는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런 미국을 이라크전이라는 수렁으로 이끌고 같은 G.W. 부시,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는 이 참 상당히 미국의 권위나 세계에서의 반미주의를 훨씬 더 강화시켰던 G.W. 부시는 또 재선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전의 도하선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90년 8월 2일에 쿠웨이트를 쳐들어갔을 때는 전쟁 명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한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그 다국적분의 지지를 다국 여러 나라들의 지원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9.11이라는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2001년 9월 11일 저 하필이면 또 그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었고 펜타곤 국방부 건물이 청사가 공격받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목격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넉 대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이용해서 미국의 심장부, 경제적 심장부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고 두 대의 비행기가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워싱턴,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펜타건에 내리꽂혔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UA-93은 펜실베니아에 미국 그 비행기 안에서 시민들이 탑승한 사람들이 테러범들하고 싸워서 펜실베니아로 추락을 시켜서 전원 다 사망했지만 백악관을 노렸을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세 대의 석대 비행기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범인이 19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압도적 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메카, 메디나. 그만큼 아주 골수, 아주 강력한 종교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권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려 19명의 테러범들 중에서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뭐 2명은 UAE, 그다음에 이집트, 다른 레바논 이렇게 한 명씩 끼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영상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무려 이제 2,996명, 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9.11 사태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 전환 좀 시켜주세요. 이 화면은 제가 찾았는데 가장 리얼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 상황을 잘 들려주는 그런 영상인데 이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연인이나 가족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기록한 건데요.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때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수업에 그때 하필이면 또 제 수업 담당 교수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였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수업을 들으러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뭐 저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이제 뭐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어서 아 무슨 일 나나 싶어가지고 제가 라디오를 얼른 틀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NPR을 들으면서 그 학교를 가는데 그때 NPR이 뭐를 연결시키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케이티 커릭이라고 미국에서 뭐 바바라 월터스급으로 유명한 아침 여성 앵커가 있어요. NBC의 투데이 쇼라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인데 NPR이라는 라디오가 MBC의 아침 TV 방송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방송 내용이 뉴욕에서 방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슨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어서 거의 뭐 굉장히 흥분해서 사실 놀랄 일이죠. 하면서 또 한 대의 여객기가 다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다른 타워를 부딪혔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테러가 의심된다.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방송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그 학교가 백악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백악관 뭐 이런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나가니까 일제히 모든 건물 바깥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건물 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물 바깥에 나와 있고 대신에 길 한가운데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벽에 이제 가깝게 붙어 있는데 그래도 수업은 갔는데 당연히 이제 휴강이 됐죠. 휴강이 됐고 어떻게 유튜브는 잘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거기서 플레이는 했는데 이쪽으로 안 나온다고요? 그게 굉장히 참 리얼한 영상인데 아니에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네요. 거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여기다가 옮겨올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대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타워 2개가 이제 그 부딪히는 장면이 있고 가족들이 거의 이제 그 자기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당신을 사랑했다. 항상 그 말로 끝을 맺더라고요. 끝을 맺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래서 휴강하고 집으로 이제 급하게 돌아오는데 당연히 차가 많이 길이 막혔겠죠. 근데 제 눈에 번쩍 띄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잖아요. 근데 대형 이제 그 성조기를 다 이제 집 앞에 대형 성조기를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때 그런 국기 성조기를 통해서 단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댁에 가서 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주 관제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의 배후 세력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게 바로 이 네오콘입니다. 요즘은 네오콘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국제 외교가에서도 좀 사라졌어요. 이 네오콘은 원래가 이제 1960년대에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960년 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잘못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반전 여론, 반전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반전
운동과 함께 히피 문화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세계 평화주의,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그 패시피스트 여론이 강화가 됐는데, 미국이 힘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야지 무조건 평화만 추구해서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네오 컨서버티비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1960년, 70년 베트남 전쟁 이후에 시작이 됐다가 다시 힘을 모으게 된 것이 바로 2001년 9.11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우리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왼쪽 상단에 보면 존 볼튼 안보보좌관, 지금은 전이 됐지만 안보보좌관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사람이 이제 빌 크리스탈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네오콘 운동의 주창자예요. 그 다음에 또 알만한 사람이 제일 밑에는 리처드 펄, 미 국방부 차관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존 월프위츠, 세계은행 총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국방부 부장관까지 했고요. 그 옆에 딕 체니 부통령, 그 다음에 또 알만한 분,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죠. 그 W 부시 때. 저 프란시스 후쿠야마 얼굴도 보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된다. 모든 독재 정권 타도 반대, 공산주의 반대, 힘을 통한 평화, 적극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끝나고 최초의 점령군 총독 비슷하게 간 사람이 이 폴 브레머 행정관이었죠. 여기 폴 브레머도 있는데 사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9.11하고 이라크는 뭐야? 무슨 관계야? 아직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결국은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9.11 사태가 발생하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즉시 소집이 됐던 강요회의에서 W 부시가 럼스펠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사담 후세인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미 W 부시는 이라크에 대해서 아주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W 부시는 이제 아버지 부시의 그 살해 기도가 있었는데, 암살 기도가 있었는데, 요 배후에 사담 후세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사담 후세인이 하여튼 진짜 미운 틀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오사마 빈라덴을 은신시켰다는 혐의로 이미 그냥 박살을 내버렸고, 아무래도 사담 후세인이 좀 이라크가 수상쩍은데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01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작업이 계속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CIA를 동원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확증 편향이 이제 통상 보면은 언론을 접할 때 자기가 원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기사만 골라서 보는 그런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맞는 것만 보니까 그게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미국의 정보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아니까 그 구미에 맞는 정보만 가공을 하고 강화를 해서 여론을 조성했는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여론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를 했어요. 여기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 가운데 하나가 주디스 밀러라고 뉴욕타임즈, 지금 이제 전 뉴욕타임스 기자가 됐는데, 이 여성 기자 이 여성 기자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이 기자가 말하자면 정권 쪽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딕 체니 혹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체니라는 다큐멘터리, 모큐멘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직접 출연하진 않으니까 다큐멘터리성 영화가 있는데 체니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딕 체니 쪽 사람들이 이 주디스 밀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오른쪽에는 조중동, 왼쪽에는 한겨레, 경향, 한국 이렇게 좀 있지만 이런 말씀드린 6개 언론에 일면에 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 주디스 밀러는 썼다 하면 뭐 특종인 거예요. 딕 체니 쪽에서 어떤 정보를 주냐 하면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아직도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핵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게 대량살상 무기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런 그 과학자, 이라크 내 과학자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주디스 밀러한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디스 밀러는 자기가 단독 기사니까 굉장히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잘 쓰면 잘 쓸수록 파워풀하잖아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낫다 하면 일면에 나지.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언론이었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비교적 조금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뉴욕타임스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We were wrong.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언론사가 사과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공교롭게도 보면 아까 그 네오콘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전 이름도 한번 보세요. 아프간 공격했을 때는 오퍼레이션 작전명 Enduring Freedom 지속적인 자유. 이라크 전쟁은 또 오퍼레이션 Iraqi Freedom 이렇게 자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WMD를 사담 후세인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는 여론을 마구 조성을 하는데 그 결과 이제 200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11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성시켜 가지고 급기야 궁극적으로 이 1411호 레졸루션이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 유엔 결의안은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담 후세인 니네 대량살상 무기 개발하고 있다는데 사찰받지 않으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어. 통상 보면은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할 수 있다. All necessary means. 어떤 수단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002년 11월 8일에 이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15개 안보리 이사국, 상임이사국 5개 포함해서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이 옆에 사진에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1차 그러니까 걸프 전쟁 때 장군으로서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적이고 또 굉장히 중도적이라고 할까요? 존경받는 장군, 존경받는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엔에 가서 아주 결정적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까지 보여주고 요게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마 안스락스 그 탄저 병인데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 그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사담 후세인이 WMD 개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3년 2월 5일이잖아요. 3월 20일까지 한 40일 전에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40일 뒤에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콜린 파월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연설이었다.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3월 20일에 저렇게 공습이 게시가 되고,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그다드 함락 장면인데, 이것도 저희 이제 MBC가 특종을 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광장이 파드로스 광장인데, 이때 보면 이제 가운데 사담 후세인 동상이 크게 서 있고, 그 다음에는 마치 저 뒤에 보이죠? 그리스 신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탑이 이제 다 있는데, 그게 전 아랍 나라들이 사담 후세인의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장이 되어 있거든요. 한 12m 되는 사담 후세인 동상이 끌어내려지는데, 이게 바그다드의 그야말로 중심부 중에 중심부이기 때문에 저기 들어왔을 때 저는 바그다드가 함락됐다고 생각하고 MBC가 제일 먼저 바그다드 함락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파드로스 광장이 패러다이스, 천국, 낙원 광장입니다. 이제 저렇게 함락이 됐고,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4월 9일 한 20일 만에 중요한 전쟁은 끝나고, 이때 이제 지상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9일에 함락되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이라크 바그다드 거리에 보면 도로가에 이라크 군복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상위 군복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군 지상군은 들어오죠. 위에 군복 입으면 다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군복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다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고, 이 세력들이 나중에는 이른바 그 저항 세력으로 상당수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순위파들은. 그래서 W 부시가 득이만면 5월 1일에 미션 accomplished, 미션은 다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실제 전쟁은 201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대로 테러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전쟁, 미군은 마구 공습, 최첨단 무기로 쏟아붓지만 이라크 쪽에 이른바 그 저항 세력들은 테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미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3년 12월 13일 이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 체포가 됐어요. 이때도 저 이제 바그다드에 있었는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땅굴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이라크 서베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라크를 샅샅이 수색을 해도, 주디스 밀러 그 기자까지 동참해가지고 이제 대량살상 무기 WMD의 흔적을 찾는데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WMD 없었다, 발견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전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WMD, 사담 후세인의 WMD 개발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약간 전쟁의 목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른바 그 민주주의의 확산, expansion of democracy 이쪽으로 나가면서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억압했다, 시아를 박해했다 하면서 사담 후세인의 인권 관련한 각종 사실들을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명분에 맞지가 않으니까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 안보리에 순응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미군이 들어와서 있다고 주장했던 WMD도 발견을 못했지, 나라는 쑥대밭이 됐지. 그리고 이때 이미 폴 브레머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라크 군대를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순위파 부역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그냥 목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고를 시켜버리거든요. 군인, 경찰 다 해산되니까 치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납치, 살해, 강간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고 치안 질서는 엉망이 되니까 반미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이실 텐데 블랙워터라고 경호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이게 사람 시체거든요. 여기 사람 시체. 이걸 이제 그 팔루자라는 데서, 팔루자가 그 가장 그 사담 후세인의 권력 기반이고, 팔루자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사담 후세인 생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 어디보다도 반미 감정이 높아져서 미국의 경호부대 블랙워터 소속 경호원을 4명인가 그야말로 도륙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걸어버려요. 그 다리에다가 저렇게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라크 사람인데 신발을 가지고, 이라크는 진짜 신발 가지고 때리는 거를 아주 모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부시가 이라크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아랍 기자가 신발 던진 거, 신발로 저거 막 때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쪽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 현재 가 있던 미군들은 이라크 사람들이 아주 또 사람같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또 전쟁 후 또 사람들을 또 좀 약간은 광기에 몰아넣으니까 그 유명한 아부그레이브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의 이른바 저항 세력, 반미 세력들을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고 수감을 시키더라도 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짝이 이 꼴이 됐거든요.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서 웃고 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CBS에서 특종을 했다가 나중에 뭐 이거 해가지고 미군의 안보가 보장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보도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생겼던 그런 건인데 결국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기 고문이잖아요. 저기 꼼짝하지 말라고 움직이면 이제 전기줄,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 전기 고문 장면, 그 다음에 군견을 동원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비인권적인 그런 일이 아부그레이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진들이 공개된 게 2004년 4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테로라는 유명한 그 화가 있잖아요. 화가가 이제 그 고문 장면을 이렇게 또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짚어보면 배우가 사담 후세인이라 그러는데 사담 후세인이 배우가 됐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2006년에 사담 후세인은 이 엑스큐션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미국 쪽에서는 이걸 조금 그 재판 절차를 거쳐서 하라 그랬는데 이라크 쪽에서 신속하게 사담 후세인 순위파 그때 집권했던 걸 시합하니까 싹을 잘라버린다고 그냥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이 안 됐죠. 미국 측 사망자가 한 4,500명 가량 되고요. 이라크 측 사망자는 집계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0만 명 단위에서 100만 명 단위까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은 원래 오사마 빌라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예멘 출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주 큰 그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그 갑부잖아요. 뭐 재벌급이죠. 근데 뭐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이념, 신념이 강하다고. 그래서 오사마 빌라덴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 이 알카에다가 가서 좀 도와줄까? 이렇게 했는데 사담 후세인은 거절했었거든요. 거절했고 오히려 오사마 빌라덴은 왜 우리의 지원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쨌건 전쟁이 이렇게 그 수렁으로 빠져드니까
이런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 ISIL,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그리고 아랍어로는 준말로 다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사실상 3등분이 됐죠. 1991년 1월 17일 그 걸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쿠르드는 사실상의 사실상의 독립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비행금지 구역에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더더욱더 이라크 수니 시아 3분이 더 강화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중동 내 아랍 사람들은 이게 다 석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미국 정부가 우리 석유 때문에 이라크의 석유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쳐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는 않지만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죠. 보면 제임스 베이커 3세가 아버지 부시 때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관 정책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하고 그다음 CFR이라는 그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보면 군사적, 에너지,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대이라크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고를 해라 라고 하고, 중동 내 반미주의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라크 유전 투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라.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게 돼요. 이미 클린턴 때부터 그렇게 여론을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의 싱크탱크인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 여기는 이제 클린턴의 어떤 편지를 서한을 보내냐면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획득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현 상태로라면 거의 획득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동 지역의 미군과 이스라엘, 온건 아랍국 같은 동맹국의 안전, 상당량의 세계 석유 공급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유일한 전략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없도록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외교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미 이라크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 또 언론에서 이런 그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2003년 3월 20일에 시작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칭 전쟁인 테러 전쟁으로 비화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다이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아랍어로 보면 이제 요게 아다울랄 이슬라미야 필 이라크와 샴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제 두음만 따가지고 다이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기사 보시다가 다이시 하면 이슬람 국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적혀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자기네들은 국가니까 또 국기라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냥 상식 재미로 좀 아시면 더 좋으니까요. 요게 제일 앞에 있는 게 라가 노거든요. 일라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운데 그 소문자 God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 일반 신, 일라, 그러니까 no God. 요 일라는 그 but입니다. but except. No God but Allah. 요건 이 알라는 유일신이잖아요. No God but Allah. 그러니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요게 이제 적혀 있고, 요거는 Allah. 이 글자 똑같잖아요. God, 유일신, 라술, 요거는 prophet, 선지자, 무함마드 선지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첫 번째, 그러니까 깃발에까지 적혀 있냐면, 이슬람과는 철저한 아주, 여긴 순입니다. 참고로 순위파인데 정말 옛날에 칼리페이트, 신정 국가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첫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메드가 선지자다. 여기 1번이고, 2번이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 3번이
라마단 때 단식을 해야 된다. 또 일생에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메카 메디나 성지 순례해야 된다. 5번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5계명이에요. 그 중에 1번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메드가 선지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모슬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깃발에다가 꽂아놨고, 저기 이슬람 국가 그 조직원이 저렇게 깃발을 흔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의 전신이 아타우히드 왈 지하드라는 집단인데, 아타우히드 이게 이제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지하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타우히드 왈 지하드. 와가 엔드입니다. 엔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04년, 이것도 이제 참 공교롭게도 MBC가 특종한 것만 가지고 온 셈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때 AP인가 로이터인가 이제 저희가 출근해서 보니까 뒤에 이제 모니터에 AP 로이터 화면이 막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막 저러고 있어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어서 뭔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저렇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도 몰랐고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죽였죠. 저도 기사를 써야 돼서 할 수 없이 참수되는 장면까지 봤는데 여기는 정말 그 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집단이냐면 이 요르단 조종사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가 한때는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을 했는데요. 보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은 거의 다 차지를 했고, 팔루자만 하더라도 수니파의 근거지가 됐던 곳이고, 라마디 이런 쪽에를 다 이제 차지를 했고, 키르쿠크는 북부의 가장 큰 유전지대고요. 그다음 이르빌, 모술, 아주 북쪽에 있는 그 니네웨의 고대 도시 니네웨의 수도였는데 아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이런 데까지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잔인함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부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보호를 이 이슬람 국가가 해줬다 그래요. 생필품도 나눠주고 뭐 수도도 깔아주고 그런 걸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가 3M으로 무장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Man, Money, Munition 이렇게 하니까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라크 거의 뭐 전역까지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를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주 무대는 이라크와 시리아였지만 전 세계에서 북아프리카나 이슬람 영향이 있는 이슬람이 강한 나라에서는 다 조직원들이 몰려왔고, 또 돈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털어서 4천억 원인가 까지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1991년에 이라크 걸프 전과는 달리 세계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던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전투병으로 군대를 파병했던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미국하고 영국 토니 블레어가 그래서 부시의 애완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고, 나중에는 이라크 전 때문에 사과까지 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했었고, 그다음 폴란드, 그리고 그 호주가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취재 현장에서 보면 호주 군인들을 많이 보는데요. 호주가 굉장히 영국하고 좀 약간 좀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같이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영국하고 행동을 참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 나라가 주로 이제 전투병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시말가는 쿠르드족 투사들을 페시말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멀티내셔널 포스스, 다국적 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래서 Coalition of the Willing 이렇게 그 군대를 불렀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부는 붕괴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원래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크게 보면 두 개였잖아요. 크게 굳이 보자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사담 후세인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되겠다. 사담 후세인이 아주 그 국민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근데 이 두 개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라크 국민들의 삶을 한번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됐냐라고 볼 때 선거가 실시돼서 대통령 선거든 총리 선거든 선거를 실시해서 정치인들을 뽑는 것은 맞습니다만 많은 부패, 부정부패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뽑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그 치안이 아직까지 치안이 뭐 부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전기, 이라크가 뭐 사실상 중동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3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말에다가 이 가스통 싣고 다니는 그런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확산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생활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라크를 취재하다가 중동을 취재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놀랐어요. 콘돌리자 라이스가 W 부시 때 안보 보좌관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도 했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은 참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일이다, 긍지를 느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르단이나 이라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난 민주주의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싫다고 할 수가 있나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민주주의를 갖다 주면 이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가 싫고 그냥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라크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 대신에 이게 보면은 이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과의 전쟁에서는 아시는 대로 호메인이라는 극단적인 반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사담 후세인까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까지 했었지만 이제 반면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란이 또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은 트럼프한테는 이란이 뭐 일종의 제거 대상 아마 3손가락 안에 들게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미국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아주 실용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특히 이제 중동에서의 미군은 수를 상당히 더 줄였죠. 물론 이제 오바마 때 완전히 거의 다 철수했다가 시리아 사태 IS가 부상하면서 다시 이제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하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합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엄청난 사망자를 냈고 그 다음에 포로 학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그 미국과 미군의 이미지를 땅에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전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비를 보면은 전쟁 비용을 보면은 1.9 트릴리언
1.9조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 경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약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예정했던 시간보다 약간 짧아졌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재밌게 들었는데 한 가지 질문은 미국이 대역 살상무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라크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성이 일어나고 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를 깎는 반성을 했어야 되죠. 그 말은 책임자의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미국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남전에 그렇게 패배를 하고 또 이 이라크전에 그런 또 우를 범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업 들었던 박재열 교수님 질문인데,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뭐 비판도 나왔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사망자, 비용, 지금 현재 이라크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보면 결국 이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힘이 지배하는 세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재미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뼈가 있는 게 뭐냐면 6.25 내전 때 보면 밀로세비치, 카라지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었지만 다 전범 재판을 받았거든요. 전범 재판을 받았고 밀로세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옥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특히 보면 강대국의 반대편에서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다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 W 부시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범으로 지목을 했던 사람들을 W 부시나 딕 체니나 도널드 럼스펠드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른바 그 전범으로 지목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비판은 많이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디스 밀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이후에 사과, 해명성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 주장은 뭐냐면 나는 기자로서 내가 받은 정보에 의거해서 기사를 썼다. 이렇게 이제 좀 해명성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쓴 기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글을 잘 쓰면 잘 쓸수록 그 목표에 충실하게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잘렸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잘못된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의 판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세계는 현실주의 세계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베추 발언이 그 2000년에 있었는데 그 발언이 중동 지역의 반발으로 와서 일련의 전쟁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의 발언이 중동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와서 제가 그 일련의 전쟁들을 악의 축으로 지목됐던 게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잖아요. 예,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는데 중동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와서 전쟁으로 이어졌다.
글쎄요. 2003년 전쟁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W 부시한테는 거의 W 부시가 사담 후세인한테 꽂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의심을 했었고, 물론 그렇게 의심을 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오콘들의 사전 정지 작업이나 여론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 질문 주신 그 악의 축 발언이 바로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북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동 내에서 아주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이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IS 너무 위험한 집단인데 지금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 창설했다 그러나요? 창설한 사람이 아부 무삽 알 자르카위라는 사람인데 2019년 작년에 왜 그 트럼프가 아주 영웅적으로 발표를 했죠. 우리 아부 무삽 알 자르카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슬람 국가는 이제 괴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직은, 이 단체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다만 지도자만 바꿨죠. 쿠레이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지도자로 있는데, 다만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쪽의 군사 작전에 의해서 상당히 세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전투력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그걸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 조직 자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 밑으로 좀 언더그라운드로 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주시면. 네. 지금 오사마 bin 라덴이 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지금 미국 대선편에 나오는 건지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 그리고 또 9.11이 이체니와 아마 그 소비 때문에 부시도 죽을 제일 큰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참,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음모론이 싹을 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오사마 빌라덴 죽지 않았다. 그때 오사마 빌라덴이 죽었을 때, 미국에 의해서 피살이 됐을 때 그 사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도 다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가짜로 조작된 이미지로 드러났고, 근데 이슬람 쪽에서는 왜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샤를리 앱도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역사 교사가 참수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슬람은 이제 유일신을 믿는, 숭배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가 있다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개 종교인데,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교리들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슬람교는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샤를리 앱도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도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샤를리 앱도 그 표지 사진에다가 일단 첫 번째는 모하메드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거, 두 번째는 모하메드를 이제 그 말풍선 거기 보면 테러 분자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로에는 얼굴을 못 보여주게 합니다. 특히 모하메드의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저기 그 국기에도 나타났었지만, 깃발에도 나타났었지만,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모하메드가 그의 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모하메드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 걸어놓고 또 절도 하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신만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모함메드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할까봐 얼굴을 표현하는 것을 일절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비슷한 이유 때문에 얼굴을 꾸미는 것을 못하게 해요. 예쁘게 보이는 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지 못하도록 여성들도 얼굴을 가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염을 다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염 깎으면 뭐 더 멋있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수염도 그냥 그대로 기르도록 놔두고 있기 때문에 오사마 빌 라덴 같은 경우도 수염 길렀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도 보면 전부 다 수염을 길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다듬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우상 숭배를 보고요. 그다음 둘째,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무덤을 멋있게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대충 묻어버리고 약간 만약 한다 그러면 표지석 하나만 두지 근사하게 큰 묘를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사마 빌 라덴 같은 경우도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숭배, 추앙, 경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흔적이 없으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죽지 않았다. 그런 약간 음모론도 나오는 것 같고 2001년에 있었던 9.11은 유태인들이 스스로 벌인 거다.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벌인 거다라는 음모론도 있는데 저희가 그 음모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대 졸업하시고 진짜 교사하시다가 MBC 가실 때부터 제가 진짜 전쟁터에서 막 시작해보고 존경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MBC 우리 젊은 시절 보면은 진짜 뭐 만나면 좋은 친구 MBC였었는데 지금은 떠나셨지만 지금 MBC뿐만 아니라 후배 기자들의 기자 정신 이런 게 예전처럼 저희들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지금은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방송이 큰 그건 아니지만 지금 선배 기자로서 또 후배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지난번에 동기들도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재석 기자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심오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4대 졸업할 때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MBC 관련해서 글쎄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직업 정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게 조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86년 11월에 입사를 해서 2018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MBC, KBS 두 군데밖에 없었고 그때는 뭐 거의 MBC가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 그 다음에 MBC 하면 뉴스데스크 할 정도로 뭐 모든 게 MBC 위주로 돌아가던 언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MBC에서 무슨 보도가 하나 나가면 그 다음날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다든가 문제 제기를 하면 카메라 출동도 그때 있었고 보도를 하고 나가면 길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몇 군데밖에 지상파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991년에 SBS가 생기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종편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를 하나 써도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쩌면
더 사람들이 기자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정말 많잖아요. KBS, MBC, SBS, TV, 조선, 채널 A, MBN, 연합뉴스 TV, YTN,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능 쪽으로는 보면 TVN, 온갖 정말 수백 개 채널이, CNN까지 해서 수백 개 채널이 있으니까 보도를 하나 센 거 했다 쳐도 나가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물론 알아줌을 받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기자라는 직 자체가 좀 흔해졌어요. 확실히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자라면 정말 직업정신, 기자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직업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치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관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대구에 오니까 여기 여기 수성구의 황혜진 의원도 와 계시고, 제가 공식 석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SM 신명여고 동기 동창인데 저희 그 SM 친구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친구들도 만나서 좋고, 이게 아마 고향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거든요. 근데 반면 제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 대구는 제3의 도시로서 굉장히 자부심, 긍지를 갖게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왠지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위축도 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도시인데 왜 이러나 라는 그런 좀 자괴감을 가진 분들도 많은 걸로 보여서 저로서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참 억장이 좀 무너지는 심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보는 제가 대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제가 대구에서 대구의 삶, 대구의 방향성, 대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뭔가 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아까 누가 손 들렸나요? 아니죠. 네. 오늘 정말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멤버해주신 이진숙 전 대구 MBC 대표님께 하나는 큰 박수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시야파, 순위파 그밖에 설명을 해드릴 것도 많았지만 또 너무 복잡해질까봐 그런 것들은 생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론을 접할 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점 또는 선, 돌달이라도 되었으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